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를 전격 수용하고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곧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호처 차량들이 구치소 안에 좀 들어가 있고요. 즉시 아마 옷을 갈아입고 기타 소지품을 챙기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훈 변호사와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지휘부의 이 석방 지휘를 일선 수사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줬는데 갑자기 이 수사팀이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특별수사본부로서는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도입된 이래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은 예. 날짜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을 불산입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였습니다. 예. 그게 한 30년 가까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특수본 입장에서는 이 구속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 개인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즉시 항고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다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를 법원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배경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따라서 예. 인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로지 법원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검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구속 취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예. 제도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검 지휘부에서는 그 부분을 더 중시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만약에 헌재에 갔더니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이다라고 나오면은 불법적으로 구속을 뭐 몇 달가량 연장했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양쪽의 견해가 다 각각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본도 다른 의견을 개진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대검의 지휘를 수용해서 지금 오후 한 5시 20분경에 석방 지휘서가 서울구치소에 송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대검 쪽의 입장도 나왔고 또 이것을 수사를 했던 비상겸 특별수사본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화면에는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이 수사팀, 그러니까 비상겸 특별수사본부에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부 방식은 아마 팩스로 좀 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미 서울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가 도착을 했고 곧 석방 절차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상의 경우에 석방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를 나오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관련된 대기를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안에서는 이제 환복을 하고 소지품을 챙겨서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길어야 한 1시간 혹은 예. 더 빨라진다면 한 30분 이내로도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이제 어제 내려졌고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 미리 환복을 하고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예. 것 같은데 다만 서울구치소로서도 예.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검사가 언제든지 석방 지휘를 조기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절차적인 준비는 고려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예. 점에서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금 그 저녁 종합 뉴스를 하기 전 시간까지는 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오늘 좀 잠시 전인 5시 20분에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한 27시간 정도? 예, 그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만에 석방이 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고요.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들어갔던 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지품도 다시 돌려받고 그것도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경호 차량의 어떤 상태라든지 뭐 그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그 경호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경호 차량 행렬을 통해서 서울구치소 문이 열리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차량은 이미 이제 구치소 안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대통령이 간단하게 환복을 하고 또는 이제 구치소 관계자들하고 뭐 간단하게 뭐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들어갈 때는 구속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경호 차량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헌재를 왔다 갔다 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했지만 지금 이제 석방이 됐으니까 나올 때는 당연히 경호 차량을 이용하게 경호 됩니다. 차량을 타고, 네, 예. 그렇죠.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까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아마 20분대 초반이면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출소 절차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예. 출소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기까지의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여 만약에 이제 지금 구치소 앞에도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한남동 관저 앞에도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쪽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군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예. 지금 어쨌든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 자유의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떠한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금지되지는 않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뭐 그건 대통령의 마음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실제로 그 표현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예. 이것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대통령이 지금쯤은 석방 지휘서가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 석방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직 화면에서는 서울구치소의 정문이 굳게 좀 닫혀져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막 이제 크게 막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은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곧 대통령이 나오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안전에 좀 만전을 좀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곧 대통령이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좀 나와서 한남동 관저로 곧장 갈지 아니면 중간에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변호인단과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의 입장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이 석방 지휘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긴 보냈지만 추가로 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 자료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입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앞서도 잠깐 예. 설명을 드렸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수사기록 등등이 법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그동안의 법원 실무와 검찰 실무는 확고하게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분만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특수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지금 특수본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제7항에 보면은요, 문헌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즉 날부터 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로 되어 있는 기간은 일로 계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동안에는 이 날로 계산해서 1월 27일까지가 구속기간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26일 아침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있어서 고검장, 지검장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했죠. 예. 그러면은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이 과연 이 구속기간에 관해서 착오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원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 33시간여만 빼야 되기 때문에 1월 26일 아침 9시경에 구속기간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특수본은 그동안의 확고한 법원 실무, 검찰 실무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실제로 이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전국의 다수의 피의자들, 예. 피고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라는 표현까지 특수본이 구체적으로 썼어요. 잘못된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입장문의 톤이 강한 편입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이제 설명하는 도중에 서울구치소 문이 좀 활짝 열렸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지지자들 조금씩 진정시키면서 조금 뒤로 물리는 것 같습니다. 곧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정문이 활짝 열렸고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휘날리면서 대통령 석방을 좀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좀 잡히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다수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석방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곧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곧장 한남동 관저로 가게 될지 아니면 잠시 차량을 세워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왜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검찰은 날이 맞는데 혹시나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 우리가 공소장을 좀 더 빨리 쓰자. 시간으로 따져도 48시간 안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던가요? 그 안에 좀 써서 공소장을 제출하자. 왜 이렇게 판단을 못했을까?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예. 일단 본인의 의뢰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법리적인 그 구성을 해서 주장을 했다고 이해됩니다. 빈틈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빈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뭐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지금 차량이 나오고 있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인가요? 예, 지금 여기서는 화면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경광등이 아직 켜지지 않은 걸 보니까 대통령 탑승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관련된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의 차량이 먼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 구치소 직원들의 차량인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탑승한 차량인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차량이 지금 대통령이 차량한 탑상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앞서고요. 가운데쯤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금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 차량 맨 앞에 섰던 경호 차량이 멈춘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경호 차량들이 모두 구치소 안쪽에서 정문 앞에서 모두 멈췄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차량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이고요.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가지 않고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음이 들어오나요? 한번 잠깐 현장음 들어볼까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먹도 좀 불끈 졌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를 하고 있고 걸어서 구치소를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곧장 한남동 관저로 가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서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시하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2일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서울구치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이었죠. 공수처와 경찰의 인력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52일 만에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일단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스스로도 상당히 좀 감격스러울 것 같고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한남동 관저로 곧장 가지 않고 걸어서 정문을 빠져나오고 지지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명이나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현직 신분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직접 상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다시 탑승 차량에 타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 좀 지지자들에게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예측도 가능은 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수차례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다시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이 한남동 관저로 출발을 했습니다. 혹여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또 지지자들에게 내려서 또다시 감사 인사를 표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경호 차량을 좀 따라가면서 상황을 좀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에 52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부 우리 또 정치부 박규영 기자와 이병주 기자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규영 기자.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지금 27시간 만에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검찰이 어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여서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간부들이 회의 과정에서
일단 법원의 결정을 불복했을 때 예.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법원이 결정문 자체에서 수사 절차상 적법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입장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 항고를 하더라도 고등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을 낮다고 본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본 실무진들과의 협의도 필요했기 때문에 장시간 고민이 거듭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의 석방 지휘를 거부하고 계속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폈습니다마는 오후 6시 되기 전에 석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찰을 불법 구금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성 엄포도 있었고,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냈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이견이나 내용이 좀 빨리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압박 때문에 전해졌다 이렇게 예.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온종일 검찰 둘러싸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압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대검에 항의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 비판의 대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여당은 그 박세현 특수본부장 서울고검장이죠. 예, 대검의 지휘가 나왔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이런 그런 비판과 함께 얼른 석방 지휘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자기 부정을 하듯이 이렇게 석방 지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로 직접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환영을 했고, 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불법 구금죄로 검찰을 고발하겠다, 수사팀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즉시 항고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계속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사후에 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담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이 현재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사소송법 97조 사항이죠. 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예. 그 경우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로 해당 규정을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예. 그럴 때 만약에 헌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앞서도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예.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서 2011년에 위헌 결정 나온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예. 검찰이 무리한 즉시 항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구금을 장기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여야의 입장이 좀 극명하게 갈릴 텐데 지금 현장에 구치소에 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메시지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여야의 입장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진, 물론 직무는 정지됐습니다만은 법원의 석방, 들어보겠습니다. 께서 석방되신 것을 무엇보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사,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법적 사법 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법원 결정문에서 보듯이 구속 취소 사유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석방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53일간의 긴 구금 생활로 상하신 건강부터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 설명을 했다고 왜 이제 와서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신 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나마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이런 좀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얘기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법원의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구속기간 날짜 방식이 너무나 독자적이고 너무나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에 석방 지휘가 있었고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계속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향후 사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석방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해석이 된다. 다만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따져볼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팀은 수사팀대로 검찰 지휘부의 결정, 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어떤 자존심과 명분은 좀 내세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특별수사본부의 그 공지문에서 문면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굉장히 드러납니다. 아주 대놓고 예. 그렇습니다. 써놨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본의 공지문의 표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임. 그리고 불복하여 시정해야 할 필요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예.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치고는 거의 최고수위라고 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예. 즉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원 실무와 검찰 실무는 이 구속기간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 예. 날짜수로 계산해서 빼는 것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지금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법원 실무나 검찰 실무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선, 상당한 혼선이 예상이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도 앞으로의 과제고 또 현재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중에 이 결정을 들어서 그러면 나도 구속기간이 초과되었으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라는 추가적인 청구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서 그 파장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상당한 또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특별수사팀, 수사본부의 이 수사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만은 대검에서도 별도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구속집행 정지와 관련된 검찰의 즉시 항고가 검사의 불복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있겠느냐,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가 사라졌지만 이거는 이제 구속 취소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병을 같이 구속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 다만 수사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좀 이의 제기를 하고 따져보겠다. 검찰총장인 나도 이 부분은 수사팀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따져봐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혹시나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들 등등으로 인해.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나는 이렇게 너희 수사팀에게 힘을 보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검찰의 입장문에 좀 고스란히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기자, 지금 교통통제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앞서 한 5시 50분쯤 구치소를 나왔던가요? 예, 그렇게 되면 한 6시 10분, 한 20분 안에 그렇죠? 한남동 관저로 좀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때도 그렇지만 서울구치소로 올 때도 그렇지만 다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뭐 경호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겠죠.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는 하지만 예.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경호 과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도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앞에 혼잡이 예상되긴 하지만 경호 차량을 대동해서 이동하고 경찰이 교통 통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저로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를 나오기 전에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여서 감사 인사를 표했고 주먹도 좀 불 끈지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 100여 미터 정도를 걸어서 가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애초에 한마디 좀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했는데 메시지는 없이 그냥 감사 인사만 표시하고 다시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갔는데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면서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거는 사전에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 갑자기 이제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결정한 거군요. 즉석에서 결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입장문이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 쪽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예, 그 구속 취소 석방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윤 대통령 입장은 뭐였냐면 예.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또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표했고요. 예. 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속에서 일부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예. 이런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제는 그 충분히 뜻을 알리셨으니까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 이들의 조속한 석방도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 관련자들을 좀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속한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고 있고 또 단식 투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멈춰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입장문은 이제 취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당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아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미리 이제 석방과 관련해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런 메시지 없이 일단은 구치소를 나왔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이제 석방과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좀 자신 때문에 항의하면서 목숨을 끊었던 분, 또 단식하는 분들에게 좀 위로를 전하고 또 이 관련돼서 구속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도 좀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차량이 지금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남동 관저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저 앞에서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아마 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서울 구치소를 나올 때 즉시 즉각적인 어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예정이 없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관저에 들어갈 때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리 MBN 사회부 손성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나와 있죠? 네, 저는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구치소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며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인파가 점점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남초등학교부터 관저 앞 정문까지 올라가는 인도 길목엔 경찰버스가 줄줄이 차벽을 이뤘고 반경 곳곳에 경찰관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방향 인도로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요. 기동대 5개에서 10개 부대를 유동적으로 배치한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도 이곳으로 집결할 전망인 가운데 일대 긴장감은 점차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후 5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왔고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관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그러니까 6시 한 15분 전후로 해서 아마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손성민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좀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구치소에 갔던 의원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법치주의가 그래도 좀 살아있다 이런 이제 논평을 했고 민주당 쪽 논평이나 입장은 나왔습니까? 민주당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사실 그 안국역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 예. 오늘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공식 논평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예. 하지만 조금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저녁 8시, 그러니까 잠시 후 8시부터 비상의총이 지금 잠시 정해져 있는데 예. 다시 재개해서 속개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 법원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로 가서 만약에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내놓을 카드는 뭡니까? 검찰총장 또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실제로 오늘도 대검을 항의 방문했었고 예. 오늘도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한다는 게 결국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 질문이 쏟아졌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선을 긋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지켜보겠다 이 정도만 했고 오늘 저녁에 재개되는 의원총회에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 여부나 이런 것도 다 총괄해서 논의하겠다고 앞서서 밝혔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단히 좀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제 좀 조용해졌나요? 내용이 좀 가라앉고 이제 다시 본인 이제 재판이 진행이니까 이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검찰이 일단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어질 형사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공수처에서 공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에서요? 예, 공수처가 입장을 냈는데 이제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고 그리고 구속기간 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결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게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다.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법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그런 취지에 더 맞다. 그래서 시간 계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날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주 이례적인 이런 이제 결정을 했고 만약에 이 구속기간과 관련된 논란을 따지지 않더라도 제쳐놓고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내란죄를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다가 내란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발견했다는 증거라든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뭐 문제 없다 하더라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로도 충분히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형사재판에서 아주 두고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의 아주 기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에도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도 그 부분을 줄기차게 제기는 할 것입니다. 예. 다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의 증거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재판에 전반적인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는 검찰이 그 관련 인물들을 상당 부분 수사를 했고 예. 그것을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공소장을 꾸려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공수처에서 넘어온 그 수사 자료들이
변변하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예.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설령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공소 유기까지 어려울 정도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보고 지금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이 한남대교를 넘었습니다. 한남대교를 넘으면 바로 한남동 관저잖아요, 그렇죠? 예, 곧장 한남동 관저로 들어갈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좀 내려서 차량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하고는 있는데 크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무리 없이, 큰 혼란 없이 대통령이 관저로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자, 한남동 관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길가에 나와서 석방되는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5시 48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교통통제를 받고 한 20여 분 만에, 한 25분 만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아마 감사 인사를 전할 것 같죠. 차량 속도가 확연히 좀 줄어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입구부터 내리면 좀 관저까지 상당히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좀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좀 가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상황은 좀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 일단 저희 카메라가 비추는 곳은 시야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자, 대통령이 길가에 멈추지는 않았어요. 저기는 이제 워낙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아주 서울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기다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경우 교통통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골목길로 좀 접어들었고 저기에도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차량에서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모습은 대통령의 차량 모습은 좀 인파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한남동 관저 앞에 제1 선발대로 출발했던 경호 차량이 보이고 있고요. 경호원이 이제 내려와서 뛰어오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차장인가요? 모습은 또 그렇게 보이는데 화면으로는 뭐 확인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량이 지금 자 멈추나요? 예, 자 화면에서는 차량이 멈췄고요. 자, 인파에 가려서 대통령의 모습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청와대 한남동 관저 안에 있는 경호원들이 대통령 52일 만에 복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기다리면서 경호의 만전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차량이 멈췄고, 예, 대통령이 내려서 역시 구치소 앞과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보안상 저희 카메라에는 아직은 좀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 구치소와는 다르게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 표정은 굉장히 환한 모습이고요. 예, 52일 만에 복귀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 이렇게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구치소 앞에서도 차량에서 내렸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가관이다. 마치 자신이 개선 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하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국민 대신에 내란 수계에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예. 이 공식 서면 현재 논평만 나왔는데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 12.3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예.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현재로선 먼저 내놨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대단히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고요. 다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곧장 관저 안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대통령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52일 만에 복귀하는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무슨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느냐. 12월 3일 계엄이 이뤄졌던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아주 극과 극의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글쎄요, 개선 장군은 뭐 당연히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거니까 또 대단히 또 환영하는 건 또 그것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하는 건 또 그것대로 나름대로 민주당 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저 안은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카메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요. 자, 이제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저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검찰 수사팀, 그러니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석방지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8분 정도가 지난 5시 48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일일이 전하면서 한 100여 미터를 좀 걸어갔고요. 그 이후 6시 한 15분경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고, 마찬가지로 차량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관저로 좀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뭔가 큰 격동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논평이 완전히 갈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약간 둘로 갈라졌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어제 실제로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바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대응에 관심이 쏠렸었고, 민주당은 한때 이제 모든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강한 대처를 하겠다. 예. 이렇게 엄포를 줄곧 내왔고요. 실제 이렇게 오늘 검찰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나 대처를 내놓을지 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대통령이 52일 만에 처음 관저로 다시 돌아왔고, 오늘은 아마 편안한 이제 본인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아마 잠을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일단 구속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됐으니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그거는 이제 제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직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탄핵 최종 심판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외출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좀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월 15일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집회 참석이라든가 그런 대외적인 행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체포 전까지는 절대 그렇죠. 관저를 나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금 52일, 사실 구속기간은 첫날부터 산입을 하기 때문에 53일째인 오늘 석방이 됐는데 50여일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 사람의 몸이 많이 상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좀 운기조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든가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루 앞 또는 한 치 앞도 예측하거나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체포일까지 포함하면 53일이다. 이거는 또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는군요.
그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우리 방송사도 그런 측면이 자막에 있습니다. 52일로 써야 될지 53일로 써야 될지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튼 대통령이 50여일 만에 관저로 좀 복귀를 했고요.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관심이 갑니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 선고가 탄핵 결정 여부가 돌아오는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일단은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헌재 선고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파면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거니까 저 한남동 관저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가시든 또 어디에 사저를 만들든 관저를 나오게 되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니까 그냥 저 한남동 관저에 계시면서 국정 운영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관저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상당히 무거운 측면이 있을 거고 오늘 입장문에서도 본인의 구속에 항의하면서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록 석방이 되었지만 현재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일 정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오는지 또 윤 대통령의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제 윤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들이 전개가 될지 이 부분들이 향후 2, 3일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됐고 석방이 됐고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구속 신병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헌재 선고입니다. 형사 재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헌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기온 기자, 평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늦어도 이번 주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오늘 토요일입니다. 헌재 연구관들이 인용을 상정했을 때 또 기각을 상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결정문이 상당히 좀 길지 않습니까? 일단 결정문을 양쪽 시나리오에 다 맞춰서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헌재가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계속 매일같이 수시로 평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평의를 개최를 하고 헌재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매일 상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평의가 진행된 뒤에 이제 재판관들끼리의 논의를 거친 뒤에 평결을 거칩니다. 최종 평결. 평결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평결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요 부분도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물론 헌재 재판의 탄핵 심판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시면 굉장히 절차적 적법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 심판에서도 사실 논란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바뀌진 않을지라도 재판관들이 회의 과정에서 이런 적법성 절차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볼 가능성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선고 일자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들도 주말에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법리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소식을 듣고 또 TV를 통해서 우리 MBN을 통해서 보고 있었을 테니까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미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다. 이제 서로 평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생각이 차이가 나는 부분, 다른 부분들을 재판관들 사이에 조금 조율해가는 과정만 남은 거 아니냐. 그리고 헌재 연구관들이 이미 90% 정도는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양쪽 시나리오를 다 90% 정도는 다 써놓고 최종 결정만 삽입하는 것만 남겨놓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세부적인 판단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쟁점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8명의 헌법재판관이 사뭇 어떤 사실 인정의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개진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결론을 내는데 충분한 수준의 범위로 좁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으로 미루기 위해서, 즉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예.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범위에 관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 간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11번의 변론길이 다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망라해 볼 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판시할 것인가의 범위에 관해서 견해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예. 평의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소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헌재 선고는 정치적, 정무적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달리 법원이 이 구속 취소 사유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또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고려할 경우에는 증거 채택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서 변론을 추가로 열어서 선고를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견해가 뭐 서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죠?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병주 기자, 정치권은 사실 이게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뭐 대선 잠룡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지 뭐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정치인들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항상 따지니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한층 글쎄요, 좀 뭔가 기가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대통령의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영향,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도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예. 사실인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사안이다. 예. 구속 취소가 무죄 석방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산수 계산 때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됐을 뿐이지 탄핵 심판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예.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이른바 잠룡으로 불리는 여야의 입장도 예. 조금씩 나왔고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야권에서는 일관되게 이제 법원의 결정이 좀 상식바뀌다, 이런 정권 교체가 최우선으로 내걸고 예. 내란 종식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이슈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있고요. 예. 반면 여당에서 잠룡으로 꼽히는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 뭐 예. 모두 다 일관되게 법원의 결정 환영한다, 그리고 검찰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내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계속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때문에 그 기가 좀 한풀 꺾인 것 같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내부적으로 지금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된 분위기였는데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좀 다시 그 기가 좀 살아나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공소 유지에 이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했을 경우에, 민간인 신분이 됐을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파면이 되고 나면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또는 뭐 최상병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파면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본을 꾸리고 이제 내란죄에 집중해서 일단은 수사를 벌여왔고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집중하는 데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 유지하는데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본안을 넘어서 다른 과정으로 수사를 벌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전제를 너무 깔고 가는 거라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에 헌재에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났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라 조금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 그럴 경우에 검찰이 추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 또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하는 그런 수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단계의 가정을 전제로 하신 예. 질문이어서요.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예. 일단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검찰이 여러 가지 별건 수사에 착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모든 과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두 가지는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첫째,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할 때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인지한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란죄 혐의는 기소를 했습니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당연히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죠. 그 예. 부분은 윤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면 수사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수사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시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4가지 정도의 가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현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검찰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이 석방돼서 관저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의 신분 상태에서 본인의 형사 재판을 끌고 가잖아요. 원래 구속 상태면 1심은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1심이 뭐 1년이 걸릴지 그렇죠? 2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이제 풀려나 있는 상태니까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지자들 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 대통령이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검찰 너희들 빨리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빨리 대통령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집행해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 대해서 예. 정치권이 상당히 좀 건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고 예. 그렇게 해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 법원이 그동안의 실무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결정을 내어놓고 검찰은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인 것이다. 이렇게 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적정선을 유지해서 예. 이것은 여야 공익 정치권에서 사건을 건조하게 접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논란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자제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법적인 게 모든 어떤 결정이라든지 사회 운영 시스템의 가장 위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협의라든지 또는 타협이라든지 양보를 통해서 결정에서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고 다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로 대통령을 구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관련된 형사 재판이 1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인신의 구속 없이 재판에 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관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6시 한 15분경에 들어갔고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관저 안에서 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나와 주시죠. 네, 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자 환호하기도 했고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한남초등학교부터 관저 앞 정문까지 올라가는 인도 길목엔 경찰 버스가 줄줄이 차벽을 이뤘고 반경 곳곳에는 경찰관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방향 인도로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기동대 10개 부대를 유동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는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도 이곳으로 집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대 긴장감은 점차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예, 여전히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제 지지자들은 남아서 이제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집회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저 집회가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인데, 예, 이제 석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이 석방을 하면서 변호인단 쪽에서 준비했던 이제 메시지가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을 보내줘서 깊이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 좀 단식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 있고 구속에 항의해서 목숨을 끊으셨던 분들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도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변호인단과 잘 상의해서 헌재 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고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지금 이제 좀 재판 변호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이번 석방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변론을 통해서 우리 좀 의견을 좀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말씀이신가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주장을 하겠다고 변론을 재개 신청할 가능성 예. 또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 다만 그러한 신청을 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그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질 몫이지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 신청을 변호인단이 하더라도 예.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우리 그 기자들도 언급을 예.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사실 인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이번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서 다룰 것인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그 완화된 전문 법칙, 이 증거법에 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탄핵 심판 결정문의 범위를 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중앙지법 형사 25부도 예.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도자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결정문이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그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각도로 비평이 이루어질 것인데 증거법,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된 인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예. 자,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석방 문제를 연계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해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 이제 송영훈 변호사의 분석 예측이었고요.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구속시킨 게 여러 의문이 있고 논란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말끔하게 법령에 있지도 않고 대법원 판례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속은 일단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중앙지법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같은 판사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같은 판사인데 형사 재판에서는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야,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를 했으니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공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소를 아예 기각해달라. 그러니까 재판을 열 필요도 없이 잘못된 수사로 시작된 기소니까 이거 그냥 기각해줘라. 라고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 최초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일관되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보석허가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만 일단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앞으로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검찰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바가 아니죠. 그래서 공소 제기를 하면서 언론에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도 관련된 복수의 사건들을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공소 제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라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공수처 것만 갖고 우리가 공소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공소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까지 모두 모아서 그걸 기초로 공소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는 어느 정도 검찰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공수처 거 인정 못하면 우리 경찰 것만 갖고도 공소하면 된 거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고 예. 특수본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 증거 자료들을 꾸렸습니다. 한때는 공수처에서 온 자료들은 우리는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전언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의 수사 기록이 예. 설령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위법 수집 증거로 그 증거 능력이 배제되더라도 나머지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검찰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예.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 또 경찰에서 넘겨받았던 수사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유지가 가능하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공소기각을 요청을 해도 검찰은 충분히 방어할 논리가 있고 그러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번에 석방을 결정한 지규현 부장판사는 어느 쪽 편을 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공소기각에 대해서 어느 쪽에 편을 든다기보다는요. 손. 일단 앞으로 1심 재판의 진행 과정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물론 병합 여부를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어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절차적으로 논란을 없애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변호인단이 이러이러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 또 판례도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약간 반론의 성격이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문 마지막 페이지인 7쪽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
구속된 피고인들은 1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예.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예. 다른 관련 인물들의 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예.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절차적인 엄격성을 재판부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면서 6개월을 넘어가서 재판부가 그 과정에서 아마 다른 관련 인물들의 1심 판결을 먼저 하거나 또 그 결과를 보게 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인들의 재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심리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좀 변수들이 이제 새롭게 좀 등장을 한 셈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결정 전에는 이제 그냥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제 구속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탄핵과 또 이제 형사 재판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고 이번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구속됐던 대통령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파면이 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도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 재판을 먼저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훨씬 이제 길어지는 1심까지는 길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 기간 내내 불구속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러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물론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일단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하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상황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공수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공수처라는 이런 그 형사 사법 체계에서 본래 족보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죠. 예. 신생 조직.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공수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넘겨받은 뒤에 어떤 체포영장의 청구, 중앙지법에 할 것이냐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등등에서 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구속기간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공수처가 사건을 조금 더 일찍 검찰에 넘겼더라면 예.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아예 이첩을 받지 않고 과거에 12.12.5.17 수사에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예. 검찰이 수사에게 놔뒀더라면 이러한 논란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에는 아마 법조계에서 다수의 중론으로서 이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은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구속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상으로는 새로운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 구속을 했다가 이제 그 구속 기간이 도과가 돼서 석방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새로운 구속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석방이 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거나 또는 뭐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앞서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별건에 있어서 수사를 해봤더니 뭔가 혐의가 발견이 되고 그 혐의에 관해서 구속을 해야 될 만한 상당성과 필요성, 구속사유가 충족이 되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부 이제 안개 속이 돼버리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도 마찬가지고 형사 재판도 이제 좀 안개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어서 뭐 가정의 가정을 전제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맞다 또 틀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일 동안 체포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걸 좀 추스르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밖에서는 이제 여야가 아주 극한 대치를 좀 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에게 상당히 좀 신뢰를 보내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닌 대통령의 편에 섰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재판부 모두 싸잡아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석방이 됐습니다만 이제 앞서 우리 검찰 일선 수사팀, 그러니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제기를 해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요? 형사 재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즉시 항고가 아닌 일반 항고의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통상 항고는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서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항고, 통상 항고는 못한다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앞으로 보통 항고도 없을 것이고 본안 사건에서 다투겠다는 얘기를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이제 다투겠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예. 공판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즉, 그 위법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를 했으니 역시나 이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법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요. 자,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2025년 1월 26일 아침 9시 7분 예. 이후에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50, 그렇겠죠. 그렇죠. 40여일간 위법하게 구속되어 예. 있었다라는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국가가 검찰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것이 위법한 구속이었는지가 또 한 번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형사보상 청구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법원이 그 위법한 구속이라는 판단을 한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초과돼서 위법한 구속이라는 판단을 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이 어쨌든 판단 대상이 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보상 청구를 서둘러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석방되어서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관저로 들어갔고 여전히 관저 앞에서는 이제 여야의 이제 그 지지자들,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집회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제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 시간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선례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 사건도 니들이 불법으로 구금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앞서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말끔 해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놨으면 뭐 검찰이 항고를 하든 안 하든 또 공수처 쪽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든 안 취하든 또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그와 무관하게 하자가 있는 부분, 논란이 있는 부분을 두고 계속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좀 대법원에서 아니면 이렇게 좀 말끔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예.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사건이 와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거를 좀 정할 수는 없나요? 구체적인 사건이 와야지만 대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대법관 회의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한다 이런 건 생각하기 어렵죠. 그것은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거나 권한을 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오기 어렵다고 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즉시 항고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단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의 변호사들이 아마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면 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다면 내 사건에서는 혹시 지금 의뢰인이 구속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가.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다시 시간으로. 계산해보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실제로 추가적인 구속 취소 청구들이 일선 법원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도과됐다고
계산이 되면은 바로 청구해야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사한 사건들이 법원들마다 접수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지금 어제 나온 이 중앙지법 형사 25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겁니다. 그 경우에는 또 즉시 항고수도 할 수도 있다. 거기서 사실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이 어제 나온 것과 동일할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제7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날부터 날까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는 그동안에 확립된 실무의 선례를 존중해서 예. 구속기간이 초과되지 않았다. 적법한 구속이다. 그래서 구속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재판부에서라도 어제 중앙지법 형사 25부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다면 예. 그때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면 바로 풀어줘야지. 이거는 더더군다나 과거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근거 규정은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라고 하면서 그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헌으로 나와서 대법원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 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법 외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한테는 하느냐. 일반 피고인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느냐 이 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도 이런 논란을 우려해서 일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에서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럴 때 해줘야 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피고인을 석방했느냐 혹은 석방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비록 일요일이지만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이걸 그러면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로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할 것인가 시간으로. 아니면 시간으로 개정할 것인가를 입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각자 다 그 날이 서 있는 논평을 내고 싸우라고 국민들께서 세비를 드리고 있는 예.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순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예. 관계없이 모두가 좀 명심해줬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할 것이냐 현행처럼 아니면 이제 이번 윤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으로 할 것이냐를 빨리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이 앞으로 올 수가 있다.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뭐 대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이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빨리 좀 이걸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문제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여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폐지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법을 고칠 것이냐, 공수처법을 고칠 것이냐, 아니면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를 할 것이냐. 공수처 문제도 지금 이 상태로 두고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공수처는 불필요한 조직이고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죠.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힘만 공수처 폐지를 외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공수처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초래되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민주당도 자신들의 지지층 중 일부가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예. 좀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예. 공수처를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일부 소수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상당히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예. 출범시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쉽사리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없었다면 과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일련의 그 수사 과정이 이렇게까지 큰 혼란과 혼선 그리고 국론 분열이 초래되었겠는가에 예.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교훈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구조를 바꾸거나 재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어느 한쪽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즉 국가적인 혼란으로서 국민들이 모두 다 오롯이
그 결과를 떠안아야 된다라는 예.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형사사법 절차를 정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번 그 상황을 교훈 삼아서 예. 어떻게 하면 이 공수처라고 하는 그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한 의혹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혼란과 혼선을 크게 초래한 조직을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집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이제 없애는 쪽보다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아마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한 여야 갈등이 또 초래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석방을 해서 관저로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이기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대통령실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어제부터 밤새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한 뒤 관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심판 선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직무는 여전히 이제 정지돼 있는 상태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관저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일단 휴식을 취하고 50여일간의 구치소 생활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변호인단,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법적, 정치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석들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저를 찾은 참모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는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다양한 메시지를 낸 것은 물론 구치소에 있을 때도 여당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신변이 자유로워진 만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올 때,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죠. 앞으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는 입장문에서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과 미래 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포함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당은 좀 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고 야당은 예상 밖으로 좀 기가 좀 다소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석방이 곧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은 전혀 법리적으로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 없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또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부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그저 지금 마찬가지로 그냥 관저에서 주로 머물면서 사안을 그냥 지켜보고 본인의 이제 헌재라든지 또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인단과의 전략을 짜는 정도만 국정 현안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 계엄 전후로 그러니까 탄핵 전후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이 주는 힘이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차량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걸어 내려와서 직접 기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손을 들어 보이고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상이 주는 힘이 사실은 뭐 보수 진보 양쪽 모두에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층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대단히 정서적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예.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결집도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 행위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특히 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국민들께서는 한편으로는 저 장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치 행위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즉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내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야당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대응을 하겠다는 주장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면을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이 석방 문제만 놓고 보면은 여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결속력이 좀 대통령 중심으로 결속력이 강하게 될 것 같고 대통령과 약간 대립각을 세웠거나 아니면 대통령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다른 생각, 다른 이견을 보였던 여권의 인사들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세가 형성이 좀 돼 있는데 다른 주자들도 사실은 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크게 야권의 뭐 어떤 정치적인 지형이 내부 지형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반사이익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 비명계 일부가 검찰과 짜고 자신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을 2023년 9월에 그런 주장을 가결시키려고 했죠. 예, 했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물으니까 아직도 비명계라는 게 있나요? 이런 발언을 예. 했거든요. 이 아직도 비명계라는 게 있나요? 라고 하는 발언은 당내에서 아직도 비명계가 입지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힘이나 포지션이 있느냐라는 함의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비주류가 듣기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후반 내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오늘 실제로 석방이 됨으로써 예. 그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논란은 이제 다른 이슈에 의해서 덮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석방으로 인한 효과는 앞으로 며칠간은 정치권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말에 대한 논란이 한꺼풀 예. 꺾였다는 점에서는 반사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민주당이 이번 결정을 한 법원 또 이 검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비판과 압박을 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나중에 이제 이런 논란으로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장을 쓰는 그 시기에 공소를 제기하는 그 시기를 일부러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박범계 의원이 좀 하고 있는데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예.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예.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지적이죠. 그렇게 고의로 계산을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전국 고검장, 기검장이 1월 26일 아침에 모여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그 고검장, 기검장들이 모두 계산을 틀렸다? 고의로 그랬다라는 예.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예.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997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예. 이 기간의 계산 방식은 한 번도 법원 실무, 검찰 실무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다 날짜로 계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이 실제로 기록이 가서 돌아올 때까지 시분을 계산해서 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예. 이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은정 총장이 일부러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다.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는 예. 하나의 방증이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어제 있었던 법원의 판단대로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주장해온 대로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지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 구속 상태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원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 즉시 뭘 했어야 되냐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 피의자의 상태고 그러면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기소가 되더라도 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합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9시 7분이 넘어가면 즉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기소가 되고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서야 구속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사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구속 기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법 구금 상태라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확신이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검찰이 일부러 시간 계산을 틀렸다. 대단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에 앞서서 법원도 너무나 이상한 결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10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엄격하게 봐서 그렇게 검찰의 의도를 갖고 심우정 총장이 날짜 계산을 일부러 틀려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이 결과까지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또 이제 우리 송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제 이 석방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점들은 이제 반드시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열리는 이제 국회에서 이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놓고 이제 여야가 아주 극한 또 대치,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라든지 국회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따질 때 이제 법원 쪽 법원 행정처장도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인데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제 제가 뭐 야당 의원이 됐든 뭐 아니든 물어보고 싶어요. 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날이 기준이 돼 있는 그 규정을 왜 이번에 형사합의 25부의 지규현 판사는 그거를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왜 윤 대통령에서 처음 만약에 피의자 인권이 보다 중시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졌더라면 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첫 사례가 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따져 물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미란다 원칙에 연유가 된 어니스트 미란다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형사사법 절차의 중요한 원칙들은 특별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예.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피고인도 최종적으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예. 그 성범죄 혐의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런 특별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통해서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 지위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가 어느 정도 의문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지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는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절차 내지는 준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조금 더 그 과정에 있어서 매끄러웠을 수 있다라는 예.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예.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서 여야 어느 쪽이든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예.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 단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굉장히 휘발성이 크거든요. 즉 그동안의 법원 실무에 문제가 없다라는 예. 견해를 밝히면 한편으로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석을 예. 할 것이고 반면에 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는 순간 전국의 피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당장 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출석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실적인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구속집행 정지와 관련돼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나왔을 당시에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해당 답변을 한 게 있는데 그것과 구속 취소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다. 구속 집행 정지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사례가 장례식에 부모님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풀려나지를 못하니까 장례식은 이제 뭐 이틀 3일 정도 3일장 치르니까 그 이후에
장례식을 가는 게 목적인데 구속을 좀 집행을 일단 정지해 놓고 장례식을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걸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보니까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할 이유가 나중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난 지금 부모님 장례식에 가고 싶어서 좀 내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버려서 난 못 갔어. 그 후에 내가 그거를 이제 뭐 검찰이 풀어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를 해볼 만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의 이 검찰은 당시에 이 위헌적인 어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이 구속 취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즉시항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검 수뇌부는 결정을 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해서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구속 집행 정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한 목적을 그렇죠. 달성할 그게 수 말씀하신 2011년 사례고 예. 그때 그 피고인은 모친상을 당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그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됐죠. 그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죠. 2015년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예.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똑같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형사소송법에서 없애는 것은 헌재가 위헌 결정했으니 찬성하지만 예. 당시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니라 구속 취소까지 즉시항고 조항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을 한 것이죠. 그랬던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의 대검 지휘부가 유의미하게 고려한 부분은 그것이 100%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재에 가져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헌재에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무리하게 즉시항고를 해서 위법한 구금 상태를 뭐 몇 달이 되었든 몇 주가 되었든 연장시켰다라는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일단 석방지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금 대검찰청의 입장문을 봐도 예. 발표문을 봐도 그런 고려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죠. 송 변호사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요. 또 정치권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제를 보면서 또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은 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는 살아있고 사법질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에게 불리하면은 사법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참 그래요. 이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면은 강하게 비판하는 것.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서 뭐 다 마찬가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여야 정치인들이 공이 존재하죠.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의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일 때와 지금에 있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뭐 그뿐 아니라 이제 여야의 논평, 그렇죠. 이제 석방과 관련된 논평이 완전히 달라요. 여야 정치인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입장이 바뀐 분들이 존재하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해설하고 있는 것도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예. 기록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하게 논평을 해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평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해설하는 변호사도 이럴 텐데 국민이 선출한 선량인 예.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는 훨씬 더 책임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맞습니다. 말씀을 국민의 예.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논평하지 말고 그 사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논평을 내놔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이 돼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뉴스센터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